2025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 금액은 소득세법 제10조 제6호의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의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자사 또는 계열사의 임원 및 종업원이며 대상 금액은 자사 또는 계열사의 재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입니다. 비과세 한도 금액은 시가의 20%와 240만 원 중 큰 금액이며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 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종업원 등이 직접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품목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재판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회사 내 공통지급 기준에 따라 할인 금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출산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및 손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 원을 공제하며 2명인 경우 25만 원에 30만 원을 더한 55만 원을 공제합니다. 3명인 경우에는 55만 원에 40만 원을 더한 9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부터는 1인당 40만 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 공제 적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원 수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조정하고 일부 교부금을 폐지하였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교부금의 하한선을 2%에서 1%로 축소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부금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세액공제율을 당초 5%에서 3%로 축소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고 사업자는 일몰 종료하여 더 이상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외 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종사자도 국외에서 근무하고 받는 일정 요건의 근무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이 받는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종교 관련 종사자가 본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도 업무 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실제 여비 대신에 수령하는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연금화로 유도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추가 납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 차익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입 한도는 양도 차익과 1억 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노조회비는 일반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회비를 납부하고 이전 연도 결산 결과 공표 전에 퇴직한 경우 그 전전 연도의 결산 결과가 공표되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증빙인정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중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 취약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좀 전보다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때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 서류로 종전의 장애인 증명서뿐만 아니라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는 이용 증명서로도 가능하게 되어 근로자가 일일이 병원에 방문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수고가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금융 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대환대출하는 경우에도 계속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은 대환대출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대출기관 간 정산되므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하는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절차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 대환대출하여 차입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거치기간, 즉 원금이 아닌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이 없었으나 법령을 개정하여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에서 거치기간은 1년 이내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상환월수에 비례하여 매년 상환하는 금액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연초 또는 연말에 차입하는 경우 매년 차입금의 70%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상환 금액의 계산식을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주택임차 자금 차입금을 금융기관 등이 아닌 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기준 이자율을 2025년 3월 21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3.1%를 적용합니다. 그 이전에는 3.5%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입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의 계산 방법을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즉,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투자액은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벤처투자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시 예외 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투자한 모든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한 후 해산하는 경우에도 거주자가 이미 소득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해산 또는 투자 지분을 이전 회수하는 분부터입니다.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제16조의 3, 제16조의 4에 규정된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의 특례 규정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우수 해외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 인재도 2025년 2월 28일 이후 인증받은 분부터 감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성과 공유를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화하였습니다. 그중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영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자산 형성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핵심 인력 성과 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성과 보상기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 사업을 고시 규정에 위임하고 감면 요건에서는 5년 이상 가입에서 3년 이상 가입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폐업, 해산 등 기업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금을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을 정비하였습니다. 운수 및 창고업에서 관세사 법에 따른 통관업을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였고 정보통신업에서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서는 수의업을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였고 부동산업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였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자부터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고 특별 재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금액을 확대하고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 공제 적용 한도 금액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분에 대한 공제율을 일반적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하나 특별 재난 지역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경우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자로 완화하였고 공제 한도 금액은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금액 구간별 한도를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상향하였습니다.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자인 해당 세대의 배우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세액 추징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해지로 인한 세액 추징 제외 사유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사전 당첨자의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중도 해지한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의 폐업 등의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4년 11월 12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입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결혼비용 지원과 혼인 세액공제 집행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혼인 무효시, 혼인 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 상당의 계산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혼인 세액공제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며 혼인 무효 확인의 소확정 후 3개월 이내 수정 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되나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자 상당액은 세액 50만 원에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혼인 세액공제 신청 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근로소득 또는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민 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추가공제 항목에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이용료도 포함되었습니다.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30%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분부터입니다. 또한 소득공제 대상 시설과 대상 금액의 계산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대상 시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일에 규정되어 있고 공제 대상에는 운동 강습비, 회원권 비용 등과 같이 시설 이용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만약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료 외에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분으로 보아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